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값 반토막이 난 곳,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알아보죠. 2년 전에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 아파트 하락률 1위로 세종시 아파트의 집값 끝없는 추락 중이라는데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7개월 만에 8억 원 하는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고도 충격적인 거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첫 번째 반응은요, 봐라, 이제 집값 폭락한다. 그래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따라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면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이나 월세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처럼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건 말이야, 아마도 아는 사람들끼리 직거래 한 걸 거야. 그렇죠? 지금 8억 원 한 아파트가 4억에 팔렸다. 아이고 참. 아니 8억짜리 아파트가 4억에 팔렸다. 거기가 어디야? 그런 물건이 또 있어? 그럼 내가 당장 지금이라도 사지.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일장이 있으면 일단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겠죠. 따라서 음양의 법칙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부분이 과연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천마 4단지 프리지오 아파트인데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고 분양 면적, 계약 면적은 113제곱미터이죠. 최근 매매 실거래 금액이 4억 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고 옆에 있는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위에 있는 A점은요, 2021년 11월 달에 7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된 점이고요. 밑에 있는 B점은요, 2022년 5월 달에 4억 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요, 7개월 만에 세종시 아파트가 8억 원짜리가 4억 되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로 이제 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내부 부동산을 통한 자료 그대로로 그냥 이렇게 옮겨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사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은요,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라는 것은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겠죠. 따라서 부동산은 광고를 하죠. 광고를 했는데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가격 합의가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매매 거래라는 거죠.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작년 11월 달에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11월 20일 부동산 중개거래, 요 밑에 보시면 거래 유형으로 해서 중개거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즉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된 금액은 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억 2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한면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5월 13일 4억 200만 원에 거래 유형으로 보면 직거래라는 겁니다. 직거래. 이건 동그라미 치워져. 직거래. 이건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그러한 중개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통상적으로 볼 때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의 신고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 또한 취득세 절세 차원에서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 물론 이 다운계약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뭐 시세 6억대 중반 7억짜리를 이처럼 4억으로 썼다.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동산을 낄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양도소득세 취득세 절세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즉 누구와 짜고 치냐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 간의 이러한 형식상 계약. 그렇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형식상 내가 네 명의를 좀 약간 이용할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이제 절세를 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경매 당하기 전에 아파트다. 아니면 대물변제.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네.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좀 싸게 넘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매 당하기 전이다 하더라도, 그렇죠? 경매 당하는 집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7억이면 4억 빚 때문에 경매 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세가 7억이라면 경매 당하는 집 특징이 보면 8억, 9억, 10억짜리 빚이 있기 때문에 경매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이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세금을 좀 절세하기 위한 가족과 친척들끼리, 지인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형식상의 매매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도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세 배제에다가 올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야지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재산세, 요런 부분의 무수험, 즉 종부세를 몇천만 원 납부를 한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5월 31일까지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도소득세, 종부세 요런 차원에서 이제 급하게 넘길 가능성, 형식상 넘길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나온 이 아파트의 매도 가격 호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저 금액인데요. 천마을 4단지 푸르지오 401동에 매매 금액 6억. 그래요. 층수를 보면 25층 중에 3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마을 4단지 푸르지오 401동인데요. 매매 금액이 6억에서 7억 사이래요. 왜냐하면 층수가 25층 중에 9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층인 경우에는 6억 원 초반에 매물이 좀 나왔고, 보통은 6억대 중반 후반에 이러한 매물 가격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억 200만 원에 거래됐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다음 달까지는요, 이런 반값 아파트 거래를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를 안 하기 위한 이런 형식상 거래가 좀 종종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부분은 물가 불안에 한국은행이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가 인상됐죠. 이거와 더불어서 2년 전에 초급등한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이 지나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이요, 세종시 집값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결코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지나치게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의 하향 안정세,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